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를 TV 리뷰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세계전쟁 3부작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고려거란 전쟁 그것을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양교 장군 역을 맡으셨던 지승현 배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면서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살수대첩편을 오늘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수나라는 그러니까 살수대첩이라는 것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수나라가 위진남북조에 중국 분열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한 그런 어마어마한 최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가 남과 북과 서를 차지했는데 남북서를 차지했죠. 그런데 동쪽만 차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고구려를 정복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수나라의 2대 황제였던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을 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그런 대운하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가지고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고구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612년 겨울에 113만 이라는 거의 100만 대군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록상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의 요하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강을 건너서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요동성은 10,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정말 100만 대 10,000명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요동성을 공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세계전쟁 살수대첩편에서는 고구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산성을 많이 축조를 했는데요. 이 산에 험난한 그런 지형을 따라서 산성을 축조해서 수성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인해 전술로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이 성벽을 수성을 하는 것을 뚫지를 못해서 요동성에서 계속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죠. 고구려 수도는 평양성이었습니다. 이 평양성으로 오기까지의 방어선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방어선이 있었는데 그 앞에 요동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동성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수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평양성으로 바로 별동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중국의 대륙에서 수군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의 외의 작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륙 육지와 바다로 병사를 보내서 양면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성으로 바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30만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이 한 7만 명, 육군이 30만 명 해서 거의 40만 명이 따로 평양성으로 남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죠?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죠. 요동성에서 발이 묶이게 된 그 수나라는 평양성으로 바로 향하게 되는데 이 별동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 항복으로 염탐을 합니다. 거짓 항복을 해가지고 직접 그 적진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수나라 군대는 압록강에 있었는데요. 이 압록강이 바로 위화도 해군을 했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 압록강을 지나면 평양성이 200km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주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까 코앞에 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군대가 있었던 압록강으로 직접 적군을 향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죠. 적진에 가서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항복으로 가서 수나라를
살펴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전쟁의 승패는 뭐에 있다? 밥에 있는 것입니다. 밥. 예, 먹는 거예요. 예, 군사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양성으로 요동성에서 평양성으로 일주일 만에 40만 대군이 이동을 하는데 과연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을지문덕 장군은 돌아가면서 이제 거짓 항복한다 하면서 수나라 별동대를 평양성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지문덕 장군이 하나의 또 중요한 전술을 쓰게 되죠.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청야 전술은 모든 것을 태우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압록강에서 그 평양성까지 일주일 또 걸리는데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얘네들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식량을 다 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제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고 이렇게 하면서 을지문덕 장군이 평양성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살수대첩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죠? 수나라가 요동성을 공격해서 공선전을 펼쳤는데 요동성에서 결착이 되니까 승패가 안 나니까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바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에서 야간에 매복작전을 써서 이 육군을 격퇴를 합니다. 이 육군을 격퇴를 할 때 중요한 무기가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쇠뇌였습니다. 쇠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이족이라 해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려군이 쇠뇌라는 지금으로 치면 자동활이에요. 그 쇠뇌라는 것을 조준을 해가지고 맞추면 사람이 쏘는 활보다는 느리지만 정확한 살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쇠뇌 자동화살 무기를 써가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라면 수군과 육군이 함께 수륙 양용으로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육군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우중문 장군에게 퇴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살수대첩이 나옵니다. 청천강이라는 살수 쪽에서 거기서 이제 이 지칠 대로 지친 수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중간쯤 건넜을 때 고구려의 화살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엄청난 속도로 수나라의 군대를 덮치게 됩니다. 중간까지 그 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수나라 군대가 강의 중간까지 갔을 때 물을 뚝을 터뜨림으로써 물과 화살이 날라와 그 많던 수나라 군대는 3,000명밖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113만 명이 왔는데 3,000명이 되돌아간 거죠. 이것이 바로 살수 대첩 큰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수나라는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의 대승과 함께 수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귀주대첩, 한산도대첩, 살수대첩 이렇게 이 대첩은 특징이 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온 외국 군대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수대첩도 수나라를 이겼고요. 귀주대첩도 고려시대 때죠. 이겼죠. 그리고 한산도도 임진왜란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거의 뭐 아무튼 이 살수대첩의 승리는 이 세계전쟁 3부작에서 요약을 하자면 수성전에 능했고 그러니까 성벽 산성으로 이길 수 있는 토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쇠뇌 무기를 잘 활용했다. 그리고 명장이 있었다.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명장이 이 세 가지가 시너지가 합쳐져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재밌죠. 다음 편은 바로 고려시대 때 또 대첩인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KBS 역사 스페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세계전쟁 편도 기대를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